이어서 근데 할 때는 잘라서 줘. 잘라서 넘어가면 돼. 평생교육 1, 평생교육 2 이렇게 편집을 하면 돼. 자, 이번 시간에는 평생교육 정책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정책 이게 사실상은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정책에 따라서 또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개념 말고 이번에 의의에 보면은 가나다라 마에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유형. 여기는 이제 공부담이라고 합시다. 다시 말해서 공적인 비용을 준다는 거야. 여기는 사부담. 이건 저 개인이 돈을 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부담. 그런데 이제 국가가 통제가 강하냐 약하냐. 이쪽은 약한 통제. 이쪽은 강한 통제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 자, 지금 그 기억 보면 통제 모형이고 강한 통제, 사부담이 이렇게 돼 있죠. 강한 통제이면서 사부담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통제 모형이라고 한다. 통제 모형. 그 다음에 니은번에 회 주의하는데 이게 사회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사자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강한 통제 공부담이죠. 강한 통제 공부담. 이게 사회주의 모형이다. 사회주의는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돈을 부담하면서 그냥 통제가 굉장히 강하죠. 이게 사회주의 모형입니다. 그냥 통제 모형은 돈은 내가 내는데 국가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담이면서 국가가 이제 돈을 줘. 근데 통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 이걸 복지 모형이라고 그래. 복지 모형. 복지 모형. 그래서 이 복지 모형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요. 이 돈이 줄줄이 새 나가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 적절히 통제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 평생교육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통제가 약해. 누가 아닌 평생교육 누가 뭐 국가에서 뭐 이렇게 통제를 그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이야. 자기 자신이 돈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시장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 모형. 자유경쟁 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시장 경제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부담이야. 그러나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 4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은 전반적으로 시장 모형과 통제 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복지 모형에 입각한 정책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외계층에게 학습비 지원하는 거 있죠. 바우처 지원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것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0페이지의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8대 평생교육시설을 명시해 놨어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주 쫀쫀한 문제죠. 진짜 이 법은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처음서부터 막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 평생교육법은 요때 그냥 딱 해놓으시고요. 그 뭐 이렇게 가보면 교육법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 교육법령 법규는요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정도에 쪼르륵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이 법규 때문에 막 그냥 신경질 내고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접어도 나올 때 나오고 안 나올 때는 안 나오지만은 이게 자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평생교육법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는 요건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교육법규, 그 교육법규는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전 정도에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경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각급의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는 참 밑줄 그십시오. 교양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요거. 그리고 그 밑에 관할청에다가 보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번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학교 형태를 띤 평생교육시설이 있다는 거죠. 학교 형태를 띠니까 당연히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에 학교 형태의 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든가 설비를 딱 갖추어서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된다. 학교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똥을 베개 넣으시죠. 그 다음에 3번은 사내대학입니다. 사내대학. 사내대학 그래서 뭐 여자대학은 없는 거야? 사내대학이라는 것은 회사 내에 설치하는 대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석대학 같은 경우입니다. 대한항공 있죠? 대한항공 내에 정석대학을 설치한 거죠. 정석대학을요. 그래서 전문대학 또는 가번의 마지막 줄에 전문대학 또는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어요. 누가? 경영자가.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나번이야, 나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1항에 따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첫째, 당연히 해당 사업자에 고용된 종업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라고 합시다. 그럼 대한항공 직원이겠죠. 뭐. 두 번째,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나와. 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서 이제 바퀴를 비행기 바퀴죠. 그 비행기 바퀴를 관리하는 그 외주를 줘서 그래서 그쪽 업체가 들어와서 그거를 시설 관리를 한다고 칩시다. 이럴 때 다른 업체의 종업원. 그다음 디귿번,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그죠? 예를 들어서 부품을 하도급을 주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 갖고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또는 재료 공급을 통해서 해당 사업장과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을. 그다음에 이제 다번도 또 중요하죠. 마지막 줄에 뭐라고 하셨죠? 고용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뭐를요?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 그다음 이제 원격대학이 있습니다. 원격대학. 원격대학이니까 뭐예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원격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사업장 부설.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가 사업장이잖아요. 그 백화점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사업이니까 고객이에요.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민사회단체가요. 그다음에 7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양한 신문사가 평생교육시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더 팩트체크라는 신문사가 있다. 그럼 더 팩트체크라는 그 신문사에서 평생교육원을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8번 별표 잘 해놓으시고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히 8번을 잘 알아둬라. 왜? 이건 말도 언어도 용어도 길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임용 시험 문제, 초중등 교사 임용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 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 시설이다. 자, 가번이 중요한 거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훈련을 통한 인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지식 인력 개발 사업을 진흥 육성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로 막 지정받기를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잘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학습계좌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학습계좌제, 계좌야 계좌. 야, 너 예금 계좌가 어떻게 돼? 계좌야 계좌. 계좌니까 예금 계좌니까 몇 월 며칠에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빠져나가고 적금 얼마 들고 이게 누적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어디 있느냐? 핵심 키워드가 첫 번째 줄 교육과 학습 경험을 자 동글배기 누적 기록 관리한다는 거죠. 누적 기록 관리하는 것이다.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국민이 개개인이 학습을 받은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종합적으로 자 동글배기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인용 생활기록부가 아니라 학습기록부다. 학습계좌제. 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학점은행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위를 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고 학위를 주는 겁니다. 학위를. 학습계좌제는 학위와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누적 기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용 그 종합생활기록부라고 하기도 하는 거고 성인용 학습기록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학학위제 4단계로 돼 있죠. 독학사. 이거 다 학위를 주는 겁니다. 문화생 학력인정제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그 전통문화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 승계를 받으려고 하질 않아.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거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치는 보유자하고 전수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그 전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학점을 주고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 자격 인증제입니다. 그래서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증이 많아요. 국가 자격증 말고 민간 자격증이 많습니다. 민간인들이 주는 그 민간 자격증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민간 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점으로 인정해. 그래서 몇 학점 인정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 뭐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말았어. 근데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한 18학점 땄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야. 학점은행제에 딱 그게 저금이 되어 있어. 은행이니까 저금이 돼 있고 나 민간 자격증으로 뭐 땄어. 그래서 그게 또 뭐 한 20학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플러스해서 140학점이 되면은 학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직업능력인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초 직업능력을 분야별, 수준별로 기준을 정하고 객관적인 측정을 하죠. 그걸 통해서 능력 소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또는 직업 개발 계좌제. 구직자들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국가에서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에 학습 계좌제 관련 법률. 그래서 평생교육법 제23조
그다음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이런 것들이 학습 계좌제와 관련된 법률이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의 4가지 기둥 별표 와장창 놓으셔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생교육 자체로 굉장히 중요해. 그렇지만은 이것 자체가 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4가지 기둥, 4가지야, 4가지.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노두비 투게더. 뭐라고요? 시작. 노두비 투게더. No, 두비 투게더. No, K-N-O-W, do, D-O, B-E, together, T-O-G-E-T-H야. 자, 무슨 말이냐? Learning to 노두비, no, do, be, together입니다. 그래서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입니다. 네가 왜 평생교육 왜 공부를 하느냐? 자, 알아야지. 알면 행동으로 옮겨야지. 행해야지. 그리고 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뭐야? 더불어 더불어 살아나가야 되잖아. 나 혼자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나. 여러분들 눈이 얘기하지만 사람 인자라는 거 보잖아요. 사람 인자가 뭐예요? 투게더의 뜻이 있는 거야 이거. 왜? 이 사람이 등을 싹 빼봐 그러면 무너지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함께 살기 위한 것, 가장 중요적인 점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나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 알기 위한 학습,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에 속하는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알아야 돼. 너를 알아야 나도 저 사람한테 알려주고 저 사람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알지 않으니까 뭐예요? 비하하는 발언이 나오는 거야. 그 외국인 축구 선수들이 손흥민한테로 이거 눈 째진 모습 이런 거. 그게 사실상은 뭐예요? 걔 평생 그런 교육을 못 받은 애야. 그러니까 동양인을 비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행하기 위한 학습입니다. 암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았으면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 다음에 반드시 있다는 것은 바로 행동을 옮기는 것이고 존재하기 위한 학습입니다. 위에서 제기한 3가지 기둥들이 내 자신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요. 다시 말해서 뭐야? 내가 없으면 이 3가지가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다음 중 평생 학습의 4가지 기둥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를 고르시오 하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오지선다. 그럼 어느 하나 집어넣고 사지선다에서 다른 어떤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반드시 나온다. 꼭 나온다. 필연적으로 알아둬라. 오케이. 그러면 자, 평생교육 2 파트로 이렇게 평생교육 1, 평생교육 2 파트 이렇게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영재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